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임신 7개월의 딸 지훈이 맨발로 친정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딸을 본 순간 문호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딸을 품에 안고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집에 왔다. 그리고 딸이 잠든 뒤 오래된 수첩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내일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 명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의 아버지가 이미 조용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문이 열리자마자 지우는 더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문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으로 곧장 뛰어나가 쓰러지는 지훈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아 세웠습니다. 임신 7개월의 배를 한 손으로 감싼 채 맨발로 달려온 지훈은 찢어진 블라우스에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문호는 지훈의 젖은 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고개 들어봐.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문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어디 다쳤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지훈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문호는 딸을 끌어안고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몸을 녹이고 나온 지훈이 안방 침대에 앉았습니다. 문호는 수건을 가져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직접 닦아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문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가? 이 시간에, 이 꼴로. 문호는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다.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아버지가 정말 화낸다.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호는 수건을 내려놓고 지훈의 어깨를 잠시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누웠습니다. 누워. 지금은 네가 버티는 게 먼저다. 아이 생각해야지. 지훈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눕혔습니다. 문호가 배 위로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지훈이 천장을 바라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저 쫓겨났어요. 문호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해. 지훈은 숨을 골랐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하다가 잠깐 앉았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정말 잠깐만 쉬려고 했어요. 지훈의 목이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애 뵌 게 유세냐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문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잠깐만 쉬겠다고 했더니 뺨을 때리셨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문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진석이는? 지훈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문호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지훈이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문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야 한다. 오늘은 자.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한다. 내일 이야기하자. 지훈은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문호는 지훈의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방을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 이불 위로 드러난 지훈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문호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안쪽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호는 그것을 꺼내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상대가 받았습니다. 박 실장, 내일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 조용히 확인할 게 있어. 짧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문호는 전화를 끊고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잠에서 깼을 때 집안에는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문호가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문호는 국그릇을 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빈속은 안 된다. 지훈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호는 보지 못한 척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진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굳었습니다. 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아봐. 지훈이 전화를 받자 진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혈압 오르셨어. 당장 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훈의 손가락이 식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진석이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우리 어머니가 좀 예민하신 거 알잖아. 네가 좀 맞춰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석이 말했습니다. 거기 아버님도 계시면 전해드려.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처가에서 배운 게 버티는 거냐고. 남편 집에서 나갔으면 돌아와서 빌 줄도 알아야지. 문호가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문호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서재에서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켜졌습니다. 문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계속해. 수화기 너머로 진석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장인어른도 듣고 계셨습니까? 잘 됐네요. 지훈이 고집. 이제 아버님이 좀 꺾어주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듭니까? 진석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아, 나 지금 진짜 화났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네가 와서 싹싹하게 빌면 다 끝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문호는 자리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진석의 말은 빠짐없이 녹음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식사가 끝난 뒤 문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호는 짙은 감색 슈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는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딸의 등을 두드리던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문호가 현관문을 나서며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있어. 아무데도 가지 마. 지훈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문호는 신발을 신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볼 사람 있다. 거기 가서 소리 지르시는 거 아니죠? 문호는 문고리를 잡은 채 돌아보았습니다. 소리 지르는 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아버지는 다르게 할 거야. 문호가 일어서며 지훈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잠깐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소리 질러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훈은 닫힌 현관문 앞에 서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오래 들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임신한 몸으로 갈 데가 어딨겠어? 하루 이틀이면 기어 들어오지. 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도어락 바꾼 건 괜찮겠죠? 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진석이 리모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적당히 달래서 데려올게요. 지훈이도 결국은 제 말 들어요. 명숙이 손톱을 들여다보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처가가 퇴직 공무원 집이잖아. 딸 하나뿐인데 뭘 믿고 버티겠어? 돈도 없는 집에서 그 아버지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해줘야 사는 거야. 내가 돌아서면 그 애 갈 데가 없어. 어차피 며칠 있다 오게 돼 있어. 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명숙이 텔레비전을 켜며 말했습니다. 밥은 내가 시켜 먹을 테니까 너는 회사나 잘 다녀와. 그 밤은 지훈에게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과 진석에게는 귀찮은 해프닝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짧은 웃음까지 문호의 덫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훈이 친정집에서 보낸 첫 번째 낮이었습니다. 문호가 나간 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뱃속 아이가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훈은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시댁에서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몇 달 전 명숙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명숙이 서랍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지훈의 금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명숙은 목걸이를 빛에 비춰보며 웃었습니다. 이거 순금이야. 꽤 되겠는데.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직접 주신 거예요. 명숙은 목걸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유품은 무슨 장롱 속에 썩히는 거잖아. 차지도 않으면서. 지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래도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어머니. 명숙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살림이 빠듯한데 이거 팔면 보탬이 되지. 어차피 이 집에 사는 이상 이 집 살림이 내 살림이야. 뭘 그리 따져. 명숙은 목걸이를 자신의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다는 듯 천연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이 한 발 더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주신 거예요. 돌려주세요. 명숙이 핸드백을 든 채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낮고 느릿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돌려주세요. 명숙의 손이 허공에서 움직였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고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은 핸드백을 어깨에 걸며 쏘아붙였습니다. 말버릇하고는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명숙이 방을 나간 뒤에도 지훈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은 뺨을 감싸고 있었지만 더 아픈 곳은 가슴 안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석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곧장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오늘 어머니한테 맞았어. 진석은 코트를 벗다 말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 엄마 목걸이를 가져가셔서 돌려달라고 했더니. 진석은 한숨을 쉬며 코트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유 없이 그러셨겠어? 네가 뭔가 했겠지. 지훈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다시 진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진석아, 그건 내 어머니가 남긴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직접 주신 거라고.
진석은 지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봐. 살림에 보태려고 그러신 거 아니야? 지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 엄마 유품이 살림 보탬이야? 진석은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훈이 진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석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진석은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만큼 화가 나셨던 거지. 너도 좀 부드럽게 말하지. 어머니 성격 알잖아. 지훈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붙잡고 있던 남편의 손이 이제는 가장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건이 터진 날 밤이었습니다. 지훈은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는 일까지 모두 임신한 지훈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올라올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지훈은 가스불 앞에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들어오다 지훈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제사가 몇 시인데 지금 앉아 있어? 지훈은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잠깐 어지러워서요. 금방 할게요. 명숙은 지훈의 앞에 바짝 섰습니다. 임신한 게 그렇게 유세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지훈은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잠깐만 쉰 거예요. 명숙은 전 접시를 집어 개수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탔잖아. 처음부터 다시 해. 지훈은 접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안 탔어요. 드실 수 있어요. 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말대꾸까지 하네. 지훈이 놀라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잠깐만 쉬었다가 하려던 거예요. 명숙의 손이 허공으로 번쩍 올라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서 놓친 접시가 개수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덜컹 하는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렸습니다. 명숙은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내벤게 벼슬이야? 이 집에서 누가 내 사정 봐줘? 지훈이 뺨을 감싼 채 멍하니 서 있자 명숙은 앞치마 끈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나가. 오늘 밤 당장 나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 중이에요. 명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알바야? 내 눈앞에서 당장 나가. 명숙은 지훈의 팔을 잡아 현관 쪽으로 밀었습니다. 진석이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석아, 어머니 좀 말려줘. 진석은 눈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나가 있어. 어머니 더 화나시기 전에. 지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은 빗속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훈은 차가운 빗속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석아, 문 좀 열어줘. 잠시 뒤 문 너머에서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친정집 안방 천장이 보였습니다. 뱃속 아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훈은 배 위에 손을 꼭 얹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울음을 끝내 삼켰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문호가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상체를 일으키자 문호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슈트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문호는 지훈의 얼굴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밥 먹자.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문호는 방문을 잡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 먹고 이야기하자.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문호의 눈빛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낸 사람의 눈빛. 그 눈빛은 조용했지만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문호가 거실로 나와 지훈을 불렀습니다. 옷 챙겨 입어. 같이 나가자. 지훈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문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다시 고개 들고 설 곳. 지훈은 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호가 데려간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맞춤복 매장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짙은색 정장들이 반듯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매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왜요? 문호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이제 아무렇게나 보이면 안 된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문호는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한테 맞는 걸로 골라주세요. 격식을 갖출 수 있는 걸로요. 지훈이 문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임신 중이에요. 이런 걸 맞춰서 어디에 입어요? 문호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무시당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입는다. 문호는 지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배가 나왔어도 제대로 차려입을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지훈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호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내 딸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꼴. 아버지는 이제 안 본다. 지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문호는 이미 직원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온 두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지훈은 쇼핑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문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싸지 않아. 그래도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문호는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해야 한다. 문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는 없어. 문호가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화 안 나세요? 문호가 되물었습니다. 화? 저한테 한 짓들이요. 진석 씨도 어머니도. 문호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난다. 아주 많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문호는 전방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소리 지르지 않는 것뿐이다. 지훈은 아버지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녁 박 실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확인한 자료들이 든 검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서자 박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은 낯선 남자를 바라보다가 문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문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너는 들어가 쉬어라. 지훈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으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문호와 박 실장이 마주 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 박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위 쪽 회사 자금 흐름 확인했습니다. 진석 씨가 직접 손댄 부분입니다. 박 실장은 서류 한 장을 문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문호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언제부터지? 적어도 2년은 됩니다. 문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생각보다 길었군. 문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한 짓인가?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에 한 명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진석 씨가 직접 했습니다. 문호가 물었습니다. 감사 일정은 한 달 안에 시작됩니다.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문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마. 저들이 먼저 움직이게 둬. 순서가 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호는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숙 씨 쪽 아파트는? 박 실장이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정리됐습니다. 명숙 씨는 그 아파트가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 쪽 채권이 먼저입니다. 문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그 집이 가장 믿는 게 가장 먼저 흔들리겠군. 박 실장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담보권 관련 서류는 오늘 밤 안에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꺼내 쓸 자리가 올 거야. 박 실장이 잠시 말을 멈춘 사이 문호는 서류를 한 장씩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인감을 찍고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안쪽 보관함에 따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꺼내야 할 서류들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물었습니다. 은행 쪽은 언제 시작할까요? 문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갑작스럽게 보이면 안 돼. 정상적인 심사 절차처럼 움직여.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문호는 박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키면 안 돼. 우리가 밀어넣는 게 아니다. 저들이 제 발로 들어와야 한다. 박 실장은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저들이 움직이도록 만들겠습니다.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덫은 보이면 안 된다. 박 실장이 나간 뒤에도 문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을 한 장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은 조용하고 서늘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서재의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우는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문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우는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우는 배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지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고 큰 것이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혼자 아니야. 그제야 몸에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댈 곳이 생긴 사람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시댁 거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명숙은 느긋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대출권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앉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출이요? 무슨 대출이요? 직원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파트 담보로 설정된 대출권입니다. 최근 담보가치 재평가가 진행됐고 일부 금액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을 내라니요?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방문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진석을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봐. 빨리. 진석이 거실로 나오자 명숙은 팔짱을 낀 채 쏘아붙였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 돈 갚으래. 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명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몰라. 심사 기준이 강화됐다는데. 말이 돼? 멀쩡히 잘 내고 있었는데.
진석은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잠시 뒤 통화를 마친 진석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숙이 다그쳤습니다. 뭐래? 진석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원론적인 말만 해요. 절차대로 된 거라고요. 명숙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설마 장인어른이. 명숙은 바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양반이 뭘 어떻게 해? 퇴직 공무원이잖아. 은행이 그 사람 말 듣고 움직이겠니?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화면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문호와 지훈이 시댁을 찾았습니다. 지훈은 문호가 골라준 짙은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나온 몸에도 차림은 단정했습니다. 명숙은 거실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지훈의 옷차림 위에서 멈췄습니다.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었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앉으며 턱짓했습니다. 왔어? 앉아. 문호는 거실 한복판에 선 채 명숙과 진석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문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명숙은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문호는 지훈 쪽을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일입니다. 명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그날은 제가 좀 흥분을 했어요. 집안일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앉아있으니 저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조금 심했나 싶긴 해요. 명숙은 지훈 쪽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지훈이도 잘못이 없다고는 못하지 않겠어요. 임신했다고 다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명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문호가 말없이 그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문호는 이번에는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일은 잘 되어가나? 진석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문호는 잠시 진석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감사받을 것도 없겠군. 진석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명숙이 진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석은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급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지훈이 일은 저희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시니까요. 명숙이 진석을 흘겨보았습니다. 진석은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도 이제 돌아오면 어떨까요?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문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호가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모시겠다. 그 말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지 않나? 진석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 딸의 뺨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없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숙의 손가락이 찻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문호는 이번에는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훈이에게 남긴 목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명숙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건, 문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팔았습니까? 명숙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살림에 보태려고 어차피 차지도 않는 거였고, 지훈의 손이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호는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의 물건을 건드린 데가 생각보다 클 겁니다. 명숙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문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진석은 지훈 옆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지훈아, 나 진짜 미안해. 그날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도 사과하실 거야. 지훈은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흔들렸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훈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석이 지훈의 손을 잡으려 하자 지훈은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진석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단 돌아와.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할게. 약속해.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약속, 그날 밤에도 할 수 있었잖아. 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은 진석을 보지 않고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진석이 명숙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명숙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내가 좀 심했지. 그날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밀어낸 말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진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지훈이는 문호는 지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 딸은 내가 데리고 갑니다. 지훈은 말없이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명숙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어른 잠깐만요. 은행권은 혹시 문호는 현관 쪽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은행권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명숙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문호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갚을 돈이 있으면 갚으셔야겠지요. 문호는 지훈과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문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지훈은 그 미소를 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 거실에 명숙과 진석만 남았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양반이 뭔가 하고 있어. 분명히. 진석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은행건 장인어른이랑 관계 있을 것 같아요. 명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은행을 어떻게 건드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진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장인어른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명숙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명숙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봤자야. 지훈이 배불러서 오래 못 버텨. 돈도 없을 텐데 뭘 어쩌겠어? 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명숙은 손톱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면 돼. 저 영감이 뒤집어 놓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 진석은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를 다시 부르자는 거예요?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하는 척하면 돼. 그 애는 아직 우리 말을 믿고 싶어 할 거야.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명숙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졌어. 생각할수록 내가 너무했어. 지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명숙이 계속했습니다. 손주 얼굴도 봐야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니. 밥 한 끼만 하자. 나 진심이야.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명숙은 마지막까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진석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네가 와줘야 얘도 정신을 차리지. 손주 생각도 해야지.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석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야. 나도 미안해. 아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와줘. 지우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만. 지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하자. 문호가 서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훈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호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로 들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 실장에게 짧은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지훈이 움직였다. 준비해. 시댁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명숙은 현관에서 지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잘 왔어. 어서 들어와. 기다렸어.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어깨에서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명숙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찻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속 따뜻하게 마셔. 임신 중에는 몸을 데워야지. 명숙은 찻잔을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명숙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말 사과하려고 부른 거야. 명숙은 맞은편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생각할수록 내가 너무했어. 그날 밤 네가 나간 뒤로 잠을 못 잤어. 지우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하신 거라면 제가 왜 그날 밤 쫓겨나야 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명숙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눈가를 눌렀습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어. 그땐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지우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 안쪽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거실에 혼자 남은 지우는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임신 중이라 몸이 예민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자고 생각했습니다. 명숙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지훈의 앞에 서서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얼굴에서 눈물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만 남았습니다. 명숙은 핸드폰을 꺼내 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됐어. 빨리 와. 진석이 도착한 것은 30분 뒤였습니다. 진석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낮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명숙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있어. 시간 없어. 진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명숙은 싸늘하게 쏘아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겁나니? 진석은 지훈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잠겨 있었습니다. 진석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잠겨 있어요. 명숙은 지훈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도 못해? 진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뒤 지훈이 모르는 사이 휴대폰 화면이 열렸습니다. 명숙과 진석은 화면 속 메시지와 메모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러다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안에는 문호가 만약을 대비해 딸에게 남겨둔 친정집 관련 정보가 있었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찾았다. 진석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진짜 있네요. 명숙은 낮게 웃었습니다. 역시 딸은 아버지를 믿지. 그 믿음이 우리한테 길을 열어준 거야. 명숙은 필요한 내용을 자기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진석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가 지체하지 마. 진석은 지훈의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이 깨기 전에 다녀올게요. 명숙은 잠든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걱정 마. 한동안 못 일어나. 진석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임신 중이에요. 명숙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해. 지훈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시댁 안방에서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안방 침대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친정집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지훈이 상체를 일으키려는 순간 문틈 사이로 명숙과 진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낮고 들떠 있었습니다. 인감까지 챙겼으니까 이제 저 영감 재산은 우리 쪽으로 넘어올 거야. 다 끝났어. 진석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서류만 넣으면 되는 거죠. 장인어른이 어떻게 맡겠어요? 명숙은 웃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핸드폰으로 아버지 원망하는 문자도 보내놨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지훈은 핸드폰을 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어차피 애 낳고 나면 갈 데 없어. 아버지 재산까지 막히면 더 꼼짝 못하지. 그때 가서 우리한테 빌어야 살아. 진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거네요. 지훈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직 몸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 돼. 우리 아버지까지는 안 돼. 지훈은 천천히 침대 아래로 발을 내렸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자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지훈은 방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명숙과 진석은 거실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현관까지는 10걸음이었습니다. 지훈은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현관에 손이 닿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명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지훈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뒤로 명숙의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잡아. 빨리.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 층, 두 층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훈은 배를 감싸 쥔 채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한 지훈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본 문호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지훈은 문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 핸드폰으로 아버지 원망하는 문자 보낸 거 그 사람들이에요. 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문호는 지훈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알아. 지훈이 문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문호는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고 있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잘 도망쳐왔다. 이제 됐다. 그 한마디에 지훈은 아버지의 가슴에 이마를 댔습니다.
문호는 딸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문호의 휴대폰에는 이미 친정집 현관문이 열렸다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덧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문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호가 서재에서 박 실장과 통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처음 보는 남자 둘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명숙은 인사도 없이 문 안쪽을 훑어보았습니다. 명숙은 문호를 밀치듯 지나쳤습니다. 사돈어른 실례할게요. 문호는 문틀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신 겁니까? 명숙은 대답 대신 거실 한복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뒤에 선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어와요. 어서. 문호의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남자 하나가 서류 가방을 열며 문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명숙 씨가 부른 대리인입니다. 어르신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문호는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재산을 누가 관리한다는 겁니까?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펼쳐 내밀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어르신 건강 상태를 염려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문호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압니다. 남자가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문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명숙은 거실 소파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았습니다. 사돈어른, 그러지 마시고요.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지훈이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호는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명숙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딸이 아버지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명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문자 못 보셨어요? 아버지 혼자 두기 무섭다고 직접 그렇게 썼잖아요. 그때 지훈이 방에서 나오다가 멈춰섰습니다. 명숙은 남의 집 소파에 제 집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들은 아버지 앞에 서류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은 곧장 명숙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명숙은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도 동의한 거잖아.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네가 먼저 했잖아.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곧 단단해졌습니다. 제가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지훈은 명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자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명숙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내 번호로 온 거잖아. 이제 와서 발뺌하려고? 지훈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 보낸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 핸드폰으로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명숙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닦고 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지금은 참아라. 지훈은 이를 악물고 입술을 닫았습니다. 남자들은 거실 한쪽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명숙은 문호의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가 서재죠? 문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명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한 걸음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거긴 아버지 방이에요. 명숙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비켜. 명숙은 지훈을 밀치듯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어차피 서류는 이미 다 됐어요. 인감까지 찍혔는데 뭘 버티세요? 그냥 협조하시는 게 나아요. 문호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시죠. 명숙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뭐요? 문호는 팔걸이에 팔을 올렸습니다. 서 계시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앉으시죠. 명숙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돈어른이 지금 여유 부리실 때가 아닌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세요?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뭘 기다려요? 문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오기라도 해요? 문호는 찻잔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남자들은 명숙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석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석은 거실을 둘러보다 문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곧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서류 다 가져왔어요. 명숙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문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돈어른, 인감까지 찍힌 서류예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시죠. 진석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사돈어른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협조하세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잘 모시겠다고요. 문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나를 모시겠다고요?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 됐습니까? 명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가요? 하실 말씀이 다 끝났느냐고 묻는 겁니다. 명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문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앉아 계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문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들어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은 두툼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명숙은 박 실장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박 실장은 거실 탁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명숙은 문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또 누구예요? 문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문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명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한 빛이 스쳤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진석은 서류 봉투를 움켜쥔 채 슬그머니 현관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박 실장이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리를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석의 발이 멈췄습니다. 문호는 명숙과 진석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서늘했고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문호 옆에 섰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쌌지만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명숙은 팔짱을 꼈습니다. 뭐요?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문호는 박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이 탁자 위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이 명숙과 진석 쪽을 향했습니다.
곧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댁 부엌이었습니다. 명숙이 찻잔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그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 명숙의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명숙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화질도 안 좋은데 이게 증거가 돼요? 문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박 실장은 다음 영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의식을 잃은 뒤의 장면이었습니다. 명숙이 지훈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메시지와 메모가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박 실장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지훈 씨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고 저장된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한 장면입니다. 명숙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족끼리 휴대폰 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허락한 적 없어요. 명숙이 지훈을 노려보았습니다. 박 실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확인하면 다릅니다. 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실장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집 현관 앞이었습니다. 진석이 주변을 살피고 곧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 서재 안쪽 보관함을 열고 인감함과 서류를 꺼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진석은 화면을 보다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저건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박 실장이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입 기록 시간, 내부 영상 시간, 진석 씨 휴대폰 위치 기록, 전부 일치합니다. 진석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문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아니라고 할 건가?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진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했습니다. 흔들리지 마. 우리한테 인감 있잖아. 찍힌 서류가 있잖아. 진석은 명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명숙이 가져온 서류 옆에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박 실장은 명숙이 가져온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찍힌 인감은 진짜입니다. 명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맞는 거잖아요? 문호는 조용히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실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실장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인감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거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명숙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게 문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 찍은 도장이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 실장은 바로 옆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감으로 이미 처리된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명숙은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명숙 씨 명의 아파트와 관련된 담보권 서류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미리 처리해 두셨습니다. 명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박 실장은 서류를 가볍게 치웠습니다. 원본은 이미 접수됐습니다. 명숙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언제요? 문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손대기 전입니다. 박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진석 씨가 어르신 집에 들어오기 훨씬 전입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인감을 가져다 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문호는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석 씨가 가져간 인감함과 서류,
기억하시죠? 명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자리에 둔 겁니다.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석은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하얘졌습니다. 문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보관함 위치도 그 안에 둔 서류도 전부 내가 계산한 겁니다. 명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문호는 명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파 등받이를 두 손으로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진석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럼 우리가... 문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판 겁니다. 내 딸을 이용해서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서류에 손 댄 순간부터 진석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박 실장은 마지막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석의 회사 자금 흐름이 담긴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표시된 부분, 진석 씨가 직접 처리한 겁니다. 2년치입니다. 진석은 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끝내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박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감사팀이 다음 주 정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장부도 함께 제출됩니다. 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장인어른 들어보세요. 박 실장은 가방을 닫았습니다. 설명은 감사팀에 하시면 됩니다. 문호는 진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석은 문호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이한테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요. 제발이요. 문호는 진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훈이 진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천천히 또렷했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석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날도 날 지키지 않았어. 오늘은 나와 아이를 팔아넘기려 했고,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한테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진석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지훈은 짧게 말했습니다. 사인해. 진석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선택해. 끝까지 어머니 뒤에 숨을지 아니면 책임을 질지. 진석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명숙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지훈아. 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애 아빠한테 이러는 게 맞아? 아이 생각은 해봤어? 지훈은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지훈의 팔을 잡으려 하자 지훈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제 아이 걱정은 이제 제가 합니다. 명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훈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찬 눈이었습니다. 명숙은 기세를 낮추고 문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사돈어른,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근데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손주도 태어나는데. 문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셨습니까? 명숙은 입을 닫았습니다. 명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지. 문호는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한밤중에 맨발로 내쫓고 정신을 잃은 틈까지 이용했습니다. 문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가족이 하는 짓입니까? 명숙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문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명숙 씨 아파트와 관련된 권리를 정리한 건 3달 전입니다. 명숙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문호는 명숙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할 겁니다. 명숙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사돈어른, 진짜 이러실 거예요? 손주 할머니한테요? 문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손주 할머니라면 손주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명숙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낮은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과 수사관이 들어섰습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진석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명숙 씨, 진석 씨, 두 분께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문호 씨 자택 침입과 서류 조작, 강요 혐의 관련입니다. 명숙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뭘 했다고요? 수사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확인하신 영상과 서류가 함께 제출됐습니다. 진석은 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인어른 제발이요. 그러다 지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아, 네가 말 좀 해봐. 나 아이 아빠잖아. 지훈은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 아빠라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도망치는 동안에도 당신은 나를 찾지 않았잖아. 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다 모함이에요. 우리가 가족 일 좀 정리하려고 한 거지. 무슨 범죄자 취급이에요? 문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족 일이라고 부르면 죄가 사라집니까? 명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사관이 명숙에게 다가섰습니다. 명숙은 뒤로 물러났지만 더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진석도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섰습니다. 명숙은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문호 씨,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문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호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아무도 너를 그 집으로 데려가지 못한다. 지우는 아버지의 가슴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문호는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안 돌아가도 되는 거죠? 문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돌아갈 곳은 여기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가로질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박 실장이 문호의 서재에서 마지막 보고를 마쳤습니다. 진석 씨는 회사에서 파면됐습니다. 감사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문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사 절차는?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함께 진행 중입니다. 문호가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박 실장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실형입니다. 서류 위조와 강요, 지훈 씨를 이용한 범행까지 더해졌습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걸로 됐다. 박 실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진석 씨도 피하지 못할 겁니다.
회사 감사 결과와 자택 침입 건이 함께 묶였습니다. 문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이다. 지훈이가 더 이상 그 책임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어. 박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파트는 다음 달 안으로 정리됩니다. 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박 실장은 가방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문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여기까지 하자. 이제 지훈이가 사는 일만 남았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문호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자리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평화만 남았습니다. 지훈은 마당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았습니다. 배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배 안쪽을 툭툭 두드리는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손을 눌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무서운 집에는 안 가도 돼.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문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지훈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조금 이따 먹으면 안 돼요? 문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어떡하려고. 지훈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손주 핑계 너무 빠르신데요. 지훈은 배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문호는 지훈의 배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나온대? 한 달 남았어요. 선생님이 순산할 거라고 하셨어요.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면 내가 안아봐도 되겠지? 지훈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제일 먼저 안아보셔야죠. 그날 밤 창밖은 고요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맑은 달빛이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부녀의 거실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지훈은 배를 소중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밤 지훈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자신과 아이는 이제 안전하다고. 오늘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줄 댓글은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